우리 회사가 지난 수요일 새만금 개발청이 주도하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에서 수상태양광 200MW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총 2.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200MW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으로는 육상과 수상을 통틀어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200MW 수상 태양광은 부지 면적 80만 평, 약 264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넓이와 비슷하며 이곳에서는 연간 263GW씩 1년 동안 5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간 새만금 발전 사업을 준비해왔는데요. 올해 2월에는 우리 회사가 제안한 컨셉이 채택된 데 이어 지난 16일에 우선 협상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회사는 창업 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 센터 유치를 주제로 사업을 제안했는데요. 이는 우리 회사의 직접 투자와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포함해 약 2조 원가량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창업 클러스터란 복합형 도서관을 중심으로 앵커 기업과 성장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복합형 도서관은 주변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자 새만금 내 랜드마크로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인데요. 우리 회사는 창업 클러스터 구축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이 정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에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국내외 IT 기업들을 유치해 새만금을 지속 성장에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내년 6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준공은 2023년 중반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느 수상태양광 사업 또는 육상태양광 사업과 달리 저희들의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반으로 향후에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또 다른 SV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EV와 SV를 극대화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룹의 또는 SK E&S의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혁신을 일으킬 새로운 바람, 새만금 프로젝트.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이끄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재생에너지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기업이 새만금에 입주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진행한 R200 연계 첨단 제조기업 공모 접수 결과 기업 3곳이 연합한 컨소시엄 1개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3천억 이상을 투자해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인 이번 공모가 마무리되면 태양광 전력 등을 활용해 산업시설을 가동하는 국내 첫 번째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키우겠다며 비전을 제시한 지 3년 만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상태양광을 시작으로 수상태양광도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2.4GW 규모의 태양광이 들어서면서 군산 경제를 반전시킬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영수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근의 유유부지. 이미 파이프를 땅에 박아 태양광 발전 패널을 올릴 준비를 하고 바로 옆으로 땅을 다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1구역은 절반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고 군산시가 추진하는 2구역은 이제 막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3구역도 공사에 들어가면 모두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육상태양광은 400만 제곱미터 땅에 300MW 규모,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7배에 달합니다. 올해 한수원의 300MW를 시작으로 군산시도 100MW의 발전시설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내년까지 1단계로 새만금호에 1.2GW의 수상태양광이 들어서고 2025년까지 0.9GW가 더 설치됩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육상과 수상태양광은 모두 2.4GW. 발전 수익은 주민과 공유하고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수상태양광 사업과 육상태양광 사업 총 2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1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태양광 사업은 금년 12월 상업원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수상태양광 사업은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12개 기업이 2,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시가 추진하는 육상 태양광의 경우 올해에만 1,3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약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9만 7천여 명의 고용효과 등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새만금에 추진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군산의 미래 핵심 성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식입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둘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전략, 셋째, 새만금 그린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 방안, 넷째,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수요 확대 등으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의 경우에도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금년 들어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2, 4분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며 민생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경제중도본 회의에서 물가 불안 요인을 재점검하고 민관, 합동, 범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물가 상박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계란의 경우 가격 안정 대책 차원에서 오늘 오전 중대본 모두 발언을 통해 4월 중 1,500만 개를 수입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경제중대본 회의 논의 과정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기여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4월 수입 규모를 1,500만 개에서 2,500만 개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수입하기로 하는 등 수급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가격 상승폭이 컸던 양파, 대파는 생육 점검 확대, 조기 출하 독려 등 가격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고 한파 피해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배추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하고 식용 옥수수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 적용, 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 사료 가격 인상 압력도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구리, 알루미늄 등의 경우 비축 물량을 1%에서 3% 할인 방출하여 중소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적 물가 상승이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관리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도로, 하천 점용료 25% 한시간면 등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가격 안정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오늘 논의된 정책 과제는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전략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이었던 산단의 경우 기존 산단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탄소 중립, 혁신 성장형 산단으로의 전환 성과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단 조성 시 행정 절차,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단 개발 전 단계에 걸친 사업체계 개편 등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저탄소, 친환경 그린 산단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새만금 그린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 방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선도적 성공 모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권역에 그린 디지털 뉴딜이 구현될 종합 실증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전 과정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 종합 실증단지 설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 디지털 뉴딜 복합형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설치, 친환경 스마트 도시도 조성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회로 해소를 위해 우리 국적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선적 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1.6만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필요 항로에 우선 투입하는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비대면 거래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 변화에 대비한 해운물류 스마트화도 추진합니다. 우선 스마트 항만 등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바다 내비게이션 도입 등을 통해 항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해운물류 빅데이터 마켓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관련 전문 인력도 25년까지 2,000명을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전략, 새만금 그린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 방안,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 등 3가지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새만금 개발청,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 이성혜 차장입니다. 알리백 산단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새만금 그린 디지털 뉴딜 종합추진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변화와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국민이 먼저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 연구 추진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와 재생에너지 종합 실증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및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약 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능형 전력망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재생에너지 종합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 1만 5천 톤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현대차, LG전자 등과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세부 과제는 아리백 실현 스마트 그린 산단의 조성과 선도 사업의 실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데이터 허브의 구축,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젖단지의 조성,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연계 복합관광 사업의 추진 등입니다. 새만금 산단 5609에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 지정을 추진하고 알리백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리백 전력 구매 계약 선도 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까지 산단에 3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성능의 대규모 아리백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린에너지 통합 운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센터의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 투어버스의 운행 확대와 미래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테마를 활용한 그린에너지 관광단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건설 구축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스마트 수변 도시의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중심의 복합단지 구현, 공공선도 재생에너지의 활용 등입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수변 도시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과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그린 수변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용지에 그린수소를 생산, 유통, 활용하는 도시 산단의 선도 모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청 입주 건물, 새만금 박물관 등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40% 사용 기반을 23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사업부 기획조정실장 엄기도입니다.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무역 확대,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물류 스마트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류 기술 전반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주요 물류 거점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및 확대를 추진합니다. 자율환 선박, 스마트 컨테이너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광양항에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개발된 자동화 시스템을 부산항 진행신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들리시나요? 예.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 육상 운송사를 연결하여 육해상 물류 전구간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둘째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운물류 안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만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항만 안전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지능형 해상 교통 체계인 바다 내비게이션도 선박 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류 주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금년에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 데이터의 거래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물류 데이터의 수집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운물류 인력 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해운물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항만 자동화 등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을 위한 직무 전환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도시 실장입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 중립 등을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일서 전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별 기업과 기존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탄소 중립과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업단지 2-3곳을 우선 조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5% 이상을 감축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총 35곳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시범 산업단지 후보지로 제시한 새만금은 7기가와트의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알리백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즉시 착수 가능한 산업단지 한두 곳을 추가로 시범사업지로 선정을 하고 산업단지 내 탄소 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조성을 추진해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도 제시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업단지 조성 후 확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을 시키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세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 전 단계에 걸쳐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간 용지 조성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을 고려한 입체적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조성 단계에서는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역량 개발 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입주 단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공장 등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하여 공급토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 입주기업 그리고 사업자 간의 협의체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 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리백이 실현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제조업 위주에서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새만금 기본계획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새만금을 친환경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27만 명이 거주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먼저 안승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도로망과 철도 등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애초 100%였던 농지가 30%로 줄고 도시 면적이 70%로 늘어난 뒤 지난 2014년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는데 7년 만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습니다. 기존에 무게를 뒀던 국제 자유무역 중심지에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등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 방향을 수정하고 새만금 개발 완료 시점인 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청정한 전기를 생산해 내겠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투자 유치의 뼈대가 될 2단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데 스마트 그린 산단과 그린 수소 복합단지 조성, 공항 항만 건설 등으로 저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4단계에 걸쳐 수변 도시 등을 중심으로 27만 명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존에 6개로 나눴던 내부 용지는 산업과 글로벌 융복합, 관광 레저와 배우지를 포함한 4개 도시권과 농생명권 등 5곳으로 압축해 권역별 특성화의 속도를 높입니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늘리고 장기 임대 용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민간 투자 여건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지쳐있는 전북 도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이 된다는 희망을 주는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농업용지에 대한 용수 공급은 새만금호가 아닌 기존의 금강 서포양수장과 만경강 어우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고